대만은 미국의 중요한 이유 첫 번째, 중국을 봉쇄하는데 가장 중요한, 가장 가까이 있는 항공모함입니다. 거대한 항공모함이 지금 중국 앞바다에 딱 버티고 있거든요. 이걸 지켜야지 봉쇄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이 무너졌을 때는 중국 본토를 수복할 것이다. 이것이 미국의 대전략입니다. 영어로는 아일랜드 체인이라고 그러고요, 한자로는 도련선이라고 합니다. 일본 열도에서 대만을 거쳐서 필리핀으로 가는 요 선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여기를 방어하고 싶고, 미국 입장에서도 이걸 방어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시사문화지 파도의 김동규 편집장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미국과 중국의 대만을 둘러싼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주로 해군을 이야기했어요. 오늘은 그걸 좀 넘어서 중국이 대만에 상륙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는가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대만보다 한국이 중요할 것 같잖아요. 미국의 관점에서는 대만이 한반도보다 한국보다 더 중요합니다. 대만은 우리보다 인구도 반밖에 안 되고요, 경제력도 약하지만 대만이 미국의 세계 전략에서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럼 대만은 왜 미국에 중요하냐? 이걸 우리가 이제 짚어봐야 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은 대만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자유중국이라 불렀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은 중국 공산당이니까 중공이라 불렀죠. 그러니까 나라로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70년대 미국과 중국이 국교 수립을 하기 전까지는 중국 전체를 대표하는 국가 조직은 대만입니다. 대만에 있는 중화민국이에요. 그래서 유엔에 가면 안보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보장이사회. 그게 뭐는 상임이사국이 5개가 있어요. 톱5인데 이 톱5는 왜 중요한 건가 하면은, 안보리가 이제 군사적인 문제로 이런 것도 중요한 결정들을 하잖아요. 이 상임이사회는 비토권이 있어요. 거부권이 있어가지고 이 5개 중에 하나만이라도 노라고 그러면은 액션을 못 취할 수가 없습니다. 비토권을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5개의 국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바로 중화민국, 지금의 대만 정부입니다. 대만을 중시하고 중화민국을 중시했던 사람들은 뭘 꿈꿨느냐? 바로 중화인민공화국이 붕괴됐을 때, 중국 공산당이 붕괴됐을 때 중국 대륙을 누가 다시 통치할 거냐, 누가 차지할 거냐 했을 때, 옛날에 난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충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대륙을 통치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결국은 이 대만에 있는 중화민국 정부가 다시 북경으로 또는 남경으로 또는 샹하이로 돌아가가지고 결국은 중국을 다시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대만은 미국의 중요한 이유 첫 번째, 중국을 봉쇄하는데 가장 중요한, 가장 가까이 있는 항공모함입니다. 거대한 항공모함이에요. 이걸 갖다 우리가 불침 항모랍니다. 절대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 거대한 항공모함이 지금 중국 앞바다에 딱 버티고 있거든요. 이걸 지켜야지 봉쇄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이 무너졌을 때는 이 대만에서 점핑을 해서 들어가서 결국은 중국 본토를 수복할 것이다. 이것이 미국의 대전략입니다. 대만이 중국의 복건성 쪽에 이렇게 있잖아요. 동북 쪽에서 남서쪽으로 쭉 이어지는 약간 길쭉하게 생긴 오이처럼 생겼다고 그럴까요? 하여간. 그리고 나서 대만 밑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필리핀 제도가 있어요. 필리핀에 여러 섬들이 있는 게 있죠. 그래서 대만하고 필리핀 사이에 또 일종의 해협이 있고요. 대만에서 북동쪽으로 하다 보면은 일본 열도가 쭉 연결돼서 그 사이에 또 약간 해협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한국이 나오고요.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어로는 아일랜드 체인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중국어로는, 한자로는 도련선이라고 합니다. 둘 다 이 선을 중심으로 방어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선이 뭐냐? 일본 열도에서 대만을 거쳐서 필리핀으로 가는 요 선입니다. 이게 한 2군데 정도 틈이 있고 선들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방어하기 쉽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여기를 방어하고 싶고, 미국 입장에서도 이걸 방어하고 싶습니다. 자, 지난번에 저희가 중국은 항공모함을 격침시키기 위해서 한 1000발 이상의 미사일 쏠 거라는 이야기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쭉 나눴잖아요. 여기서 이제 결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미국의 항공모함들이 너무 가까이 가는 걸 무서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제1도련선, 일본, 대만, 필리핀을 연결지는 이 섬의 연쇄 사슬, 이 사슬 바깥에 머물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미사일이 1000발 이상이 날아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이 사정거리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가 무슨 상륙작전을 하겠냐. 상륙작전 안 하고 대만을 둘러싸가지고 봉쇄를 하지 이런다고요. 봉쇄를 하려면은 둘러싸야 됩니다. 대만을 공이라 치면은 이걸 둘러싸야만이 봉쇄가 되는 거지, 절반만 막으면은 그건 봉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태평양 쪽이 텅 비어 있으면 이쪽으로 배들 들어와가지고 뭐 물건 나르고 석유 나르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봉쇄가 안 돼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제일 도련선만 지켜내면 대만은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미국은 항공모함은 좀 뒤로 떨어져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고가의 물건인데, 쉽게 말하면 달걀 들어갔다가 하나에 다 싣고 지금 다니는 건데, 이거 넘어져 버리면 그냥 달걀 다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중국
함대에 상륙을 하는 걸 갖다가 막아낼 거냐? 미국의 잠수함들이 아마 깔리겠죠. 근데 물론 약점은 있어요. 약점이 있는 게 뭔가면은 양안에 있는 그 대만 해협 쪽은 좀 얕아요. 얕기 때문에 잠수함들이 작전하기가 조금 좋지는 않아요. 그런 점에서 잠수함 작전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 하지만 시도는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또 하나 있습니다. 하푼 미사일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은 아까 말씀드렸죠. 항공모함과 너무 가까이 가면은 중국의 미사일에 공격받으니까 침몰할 위험이 있으니까 좀 뚝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로 싸울 거냐? 하푼 미사일이 보통 함대함, 배에서 배로 공격하는 게 주예요. 미국은 공대함 하푼 미사일을 주로 사용할 거예요. 공대함 미사일은 비행기에다 장착을 시킵니다. 항공모함에 오면은 F-18이라는 비행기가 있어요. 거기에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동체보다 날개가 엄청 큰 무지하게 오래 사용한 폭격기가 있어요. B-52라는 폭격기가 있습니다. B-52가 장거리 폭격기거든요. 괌에서도 날아올 수 있고, 아니면은 미 본토에서 날아올 수 있고, 아니면은 좀 약간 대만에서 떨어져 있는 항공모함에서 올라가는 F-18에 장착되어 있는 그 하푼으로 대만 해협을 건너고 있는 함대를 갖다 공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단은 막아내려고 노력할 거고요. 배로는 앞에 나가기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왜냐하면 중국으로부터 대함 미사일들을 많이 쏠 거니까, 그래서 가급적 함대는 뒤로 빠져 있을 거다. 대신 함대에서 출격한 F-18 또는 괌이라든지 미 본토에서 출격한 B-52 전략 폭격기에서 하푼을 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 7함대는 너무 가까이 안 가겠다. 이거는 정해져 있는 이야기 같아요. 그러면은 예컨대 도련선에서 대만이라든지 대만과 필리핀 사이를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대만과 일본 사이를 작은 섬들이 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지킬 거냐? 배로는 못 지키니까 뭐로 지킬 거냐?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그러면은 해병대가 지켜보자. 작은 섬들을 갖다 해병대를 보내가지고 이제 점령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해병대가 점령하고 나면 해병대에서 미사일로 쏠 수 있고, 해병대가 작은 섬을 함정처럼 개조를 하면 되는 거죠. 이 섬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침몰하지 않는 함정일 수 있거든요. 그런 배들을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그 도련선을 방어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해병대 역할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대만에 상륙하면 어떡할 거냐. 자, 이제부터는 상륙작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만 지형을 좀 아셔야 될 게, 중국 쪽 대만 지형은 좀 평지가 좀 있어요. 그런데 태평양 쪽은 산이에요. 타이베이라든지 주요 도시의 뒤에 있는 병풍처럼 있는 산들은 높이가 3,000m 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후지산이라든지 백두산이 뒤에 수백 개가 쭉 병풍처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산맥이 있는 곳에 계곡이에요. 그 계곡에 물이 차올라오면, 바닷물이 차올라오면 그게 항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항구가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산맥에 있어야 돼. 산이 있어야 되고 골짜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평평한 곳이 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수심이 깊은 항구가 나오기가 어렵죠. 여러분들 호버크래프트라는 거 아세요? 해안 위에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무슨 고무풍선처럼 생긴 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상륙을 아무데나 막 해요. 호버크래프트는 상륙을 가능해서 상작전할 땐 보통 호버크래프트를 사용해요. 왜냐면은 배에서 내려가지고 뭐 항구 찾고 이러면 안 되니까 무조건 아무데나 상륙을 해야 되거든요. 땅 위로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호버크래프트는 땅 위에서 달릴 수도 있습니다. 속도는 좀 느리지만. 호버크래프트로 상륙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사람들 많이 내리지는 못해요. 그건 처음에 상륙작전 하려고 무슨 부대나 일반 병력이나 상륙할 정도지, 진짜 10,000명, 20,000명, 10만 명을 갖다 상륙시키려면 결국은 큰 배가 와야 되고, 그 큰 배가 항구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서쪽, 중국 쪽 해안은 해운대처럼 평평한 모래사장 같은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지입니다. 평지라 가지고 호버크래프트가 상륙하기는 좋은데 항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륙작전 펼치기는 좋은데 대량의 부대가 상륙하기는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합니다. 자, 근데 그거는 빼고 어떻게 해가지고 상륙했다 칩시다. 이 도시는 기본적으로 도심 시가전을 해야 돼요. 시가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가전을 하게 되면은 그 탱크라는 게 있잖아요. 탱크는 그 뒤로 살금살금 가가지고 뚜껑이 있잖아요. 사람들 그 출입하는 뚜껑들. 뚜껑 열고 거기다가 수류탄 하나만 넣든지 아니면은 화염병 하나만 집어넣으면은 50억짜리 탱크가 박살나는 거예요. 전차가 작전을 하려면은 반드시 그 주변에 보병들이 따라줘야 돼요. 보병들이 탱크를 지켜줘야 되고요. 탱크는 보병을 지켜줘야 돼요. 근데 시가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컨대 건물이 있어요. 건물을 아무리 박살낸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에 잔해는 남아있잖아요. 그 잔해 뒤에 숨어가지고 그 저격수들이 총을 쏠 수 있고요. 저격수 눈에는 탱크와 탱크 주변에 있는 병사들을 갖다가 저격하기가 너무 쉬워요. 탱크 옆에 같이 따라다니는 보병들을 일단 먼저 제거할 거예요. 그러면 탱크 혼자 고립되죠? 고립되면 이 탱크 잡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탱크는 시가전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중국 쪽 해안에 있는 그 평지가 엄청난 도해지다. 도해지가 있기 때문에 시가전을 펼쳐야 되는데 이거 쉽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엄청나게 대만하게 그 무기를 공급했잖아요. 제블린, 휴대용 미사일, 스팅어, 그다음에 하이마스, 그다음에 또 포격도 할 거고 등등등등 다 할 건데 그걸 다 이기고도 이제 결국은 주요
그 도시를 예컨대 수도인 타이베이를 갖다가 점령했다 칩시다. 근데 제가 타이베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에 병풍처럼 산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타이베이를 점령했다 치더라도 그 엄청나게 높은 고지들, 그 고지에다가 포드를 장치해서 야포로 포격전을 해오면은 중국이 과연 버틸 수가 있을 것인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미국이 도와주지 않고 대만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당연히 도와줄 건데 미국이 안 도와주고 대만만 싸우더라도 해안에서 겨우 내려가지고 시가전을 거쳐가지고 아마 그러면 한 50% 이상의 병력이 손실됐을 텐데 살아남은 이 병력이 이 3,000m 고지에서 쏘는 그 포격전을 갖다가 견뎌낼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분들이 보면 가끔 뭐 시진핑이 2027년도까지 대만을 점령한다, 대만을 공격해서 통일하겠다는 말을 했다는데 그걸 갖다 믿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군사적인 요소들을 검토해 보면은 그거는 결국은 정치적인 레토릭이 아닐까. 특히 세 번째 연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연임을 하기 위해 가지고 내가 통일을 이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라 갖다가 권력을 줘야 됩니다 말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지. 최근 들어서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렇게 레토릭으로 생각해야 되지. 그렇다 진짜 이 사람들이 중국이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대만을 점령한다? 가능할까? 이런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곳인 대만. 전략적으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보다도 중요한 게 대만입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으로서의 대만을 미국은 어떻게 방어하려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지 대만과 협력해서 또는 한국, 일본과 협력해가지고 필리핀과 협력해서 그런 걸 갖다가 오늘 말씀드렸는데 요 그림을 가지고 앞으로 대만 사태 또는 시진핑이라든지 중국 당국이 그 대만을 통일하겠다, 점령하겠다 이런 말 할 때 여러분들은 군사적 요소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이렇게 해서 입체적인 모습들, 지금까지 안 봤던 모습들 갖다 계속 제가 여러분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